몸 구석구석에 뼈가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오늘 뭐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강팀장님 너무 예쁩니다. 모든 것들이 파마넥스 제품을 적용하려면 똑같은 것만 적용하셔야 돼요. 입 다무는 것도 나오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똑같아요. 파마넥스 적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똑같은 카트리지와 똑같은 폼포물러, 똑같은 뉴스 스펜스리 또는 추가적으로 티거린이라든지 아이스텐스의 갈바닉을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런지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파마넥스 제품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다. 자, 우리 몸의 뼈는요, 이렇게 생겨 있죠. 그리고 뼈를 싸고 있는 연골들이 이렇게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죠. 그것들을 보호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마디마디가 어디 있나요? 손가락 마디도 있죠. 손목도 있죠. 팔꿈치 있죠. 겨드랑이 있죠. 대퇴부 위에 있죠. 무릎 있죠. 발가락 있죠. 발목 있죠. 굉장히 많아요. 등뼈는 더 많죠. 쫙.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생겨나는 질병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질병들이 가장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퇴행성 관절염 있죠. 자, 퇴행성 관절염은요, 말 그대로 노화가 되어서 여기 있는 요 연골이 파손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써서 요 연골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노화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요 파손되는 요것들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파손이 될 때 생각해 보세요. 뼈와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면 우리는 고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염증이 나온다 하면 무슨 염, 염이라는 게 염 많죠. 뭐 식도염, 위염, 장염, 비염, 충분히 많잖아요. 이 염증이라는 이름이 딱 나왔다 하면 항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오메가3와 이건 그냥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티그린. 네. 반드시 염이 나왔다 하면 오메가3와 티그린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딱 생기면 양약을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양약이라고 하면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이죠. 염증 관리하느라고. 소염제를 먹이는데 이 두 개가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있으면 내가 좀 아프니까 좀 아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을 하지만 진통제나 소염제가 들어가면 안 아픈 거예요. 나 이제 살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젊었을 때처럼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절이요? 더 많이 파손된 채로 약기운 떨어지면 더 아프고 약기운 떨어지면 더 아프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는 간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간 손상 이전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 버리니까 더 파괴되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아프시니까. 그리고 양약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간이 해독을 시작을 하죠. 간이 해독을 하다가 간 해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장에게 빨리 또 넘겨주잖아요. 토스 툭. 그럼 신장도 그 사구체나 이런 쪽에 그거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뿐 아니라 그 양약에 진통제나 소염제가 들어갔을 때 제일 위험한 부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위장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위장 장애가 있으면 토하기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속이 안 좋으니까 늘 배가 아프죠. 그러다 보니 사실 장출혈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 장출혈의 원인이 양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FDA에서 밝혀서는 원인으로는 소염제라든지 그 진통제로 인해서 심각한 장출혈을 일으키는 미국인의 숫자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20만 명 내가 줄 세워본 적은 없지만 아마 북한 애들 그 동원하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사망하는 인원이요. 1에서 2만 명은 장출혈로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행성 관절염 그냥 무릎이 한번 아팠을 뿐인데 그거로 인해서 장, 위, 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염증들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요, 사실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연치유력이 발휘가 되면 무릎의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양이 결핍인 상태인 거예요. 내가 고치고 싶기는 고치고 싶은데 먹거리가 있어야 고치지. 내 가서 저 사다리 못하고 드라이버만 있으면 내가 저 사다리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치유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고 몸은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지만 줘야 된다.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옛날에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100% 생각나죠? 뭐였을까요? 글루코사민이었거든요. 자, 글루코사민의 성분이 들어가면 무릎 연골에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사민 100% 요즘 광고 안 하죠.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실 글루코사민 100%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00%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100%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2%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콘드로이친이라는 거거든요. 콘드로이친 성분이 없으면 글루코사민을 끌고 관절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열심히 먹었는데 여기에만 계속 있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이 글루코사민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뼈를 생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다시 뼈 공장을 돌린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골 공장을 돌려서 연골이 다시 재생되거든요. 재생되는데 연골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채로 100%가 좋은 줄 알고 많이 먹었지만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병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2%가 들어가면 반드시 연골은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은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막연한 또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딱 보니까요, 수영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수영을 하면 무릎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수영과 관계없이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영장에 가면은요, 이건 연구 결과에 나온 거를 제가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거라고 들으시면 돼요. 수영장에 가면 사실 몸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안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락스. 락스가 수영장 물에 녹아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수영장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겹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락스 성분이거든요. 이 락스 성분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입을 통해서 위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자가 면역에 교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가 면역에 교란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부 공격에 무방비 상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힘들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락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 아니 수영장을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장 장애라든지 진짜 심각하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뼈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 헷갈리시죠? 뭔지 잘 모르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완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그럼 자가 면역이 도대체 뭐냐?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몸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면역 기능인데요. 이게 외부에서 만약에 외부균이 들어오잖아요. 외부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균을 사멸을 시키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게 이게 그, 어, 어, 자가 면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자가 면역 능력 자체가 약하면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경 교란, 이거 면역 교란 같은 상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면역 교란 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가 면역 기능을 발휘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을 이제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건데 개가 자기 꼬리 무는 거 보셨죠? 지 건데 외부의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가 면역 교란으로 생겨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내 세포를 계속 공격하다 보니 아침에 내 뼈를 계속 자는 내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셨던 분들은요,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려고 하면 아야야야 이렇게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신 분,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 이미 관절이 다 뻣뻣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심각한 피로에 이렇게 시달리거나 너무 이게 손가락도 뻣뻣하고 막 온몸이 다 뻣뻣하다 보니까 이걸 근육통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는 손가락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휘어지고 붓고 하시는 분들 보셨죠? 왜 그렇게 붓고 그러냐 하면은요,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연골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서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발생되는데 염증 발생됐는데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뼈까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럼 뼈가 기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증과 기형이 합해지면 손가락이 휘어지는 듯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연결뼈가 이제 탈골이 되고 기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서 왜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는지 알 수는 사실은 없는데 공통점을 살펴봤을 때는요. 장내에 유익균이 없어요. 너무너무 연결이 우리 몸은 왜 이렇게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유익균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영양을 흡수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항생제를 자주 복용한 분들에게서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양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서구적 음식을 먹거나 바깥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과자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과자가요, 이게 설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설탕 뭐 조금 먹는 건 상관없는데요. 뭐든지 과자를 먹든 아이스크림을 먹든 과하게 먹게 되잖아요.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설탕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백혈구를 정지시켜요.
백혈구를 정지시키는데 몇 시간 동안 정지시킨다고 하냐면 약 4시간 정도를 딱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이 4시간 안에 만약에 외부 물질이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방어가 될까요? 이게 방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튀긴 음식을 정말 잘 먹는 사람들. 튀긴 음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내가 직접 해먹지 않는 한 튀김 음식은 밖에 썼던 기름 다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패라고 해서 기름도 썼거든요. 썩은 기름에 튀겨진다고 요즘은 기름에다가 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만들지만 실제로 산패된 것이 안 산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튀긴 음식을 계속 먹을 때는 사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그리고 뼈라 하면은 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골다공증. 네. 아가야 때는요, 이게 뼈가 있다가 이제 뼈가 이렇게 있다가 부러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턱 부러지고 치우잖아요. 그런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턱 부러지다 보니까 이 뼈들이 부산물들이 별로 없어요. 가루 떨어짐 같은 거요. 가루 떨어짐이 별로 없이 그냥 바로 이가 붙어보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뼈 속에 구멍들이 많아져요. 구멍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뼈가 20살 때까지는 이게 다 채워놔야 되거든요. 20살 이후부터는요,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전에는 성장을 시키느라 뼈 속으로 막 20대 전에 막 집어넣거든요. 20대 이후가 되면요, 이제 사망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뼈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서 절대로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사실 칼슘을 흡수를 한다는 거는 20대 이후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는 하나, 나는 정말 음식으로 그래도 나는 도저히 뭐 알약을 못 먹겠는데 음식으로 굳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이 영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른쪽 어깨에 멸치 2kg, 왼쪽 어깨에 멸치 2kg, 요거를 메고 다니면서 하루에 이것을 다 드시면 그나마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제 생각에 아무리 멸치를 좋아해도 그렇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이후에는 칼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파마넥스에서 하는 그 칼슘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칼슘이 있어요. 이제 뼈를 속이는 전략이거든요. 칼슘 밖에다가요, 단백질을 이렇게 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알갱이 속에 가루처럼 생겨있는 이 알갱이 하나가 캡슐 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인 줄 알고 뼈가 뼈 속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서 뼈 안에 들어가면 헬롱 나는 칼슘이었거든 하면서 이렇게 칼슘 보충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부러지지 마라. 부러지면 사망한다. 사망률이 80% 대퇴부 결절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데 뼈가 부러져서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다 보면은 대퇴부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생활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욕창이라든지 이러저러한 2차 감염들 때문에 이게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골다공증에 뼈가 부러지는 거 위험한 게요. 어른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 부러질 때요. 이 짠부스러기들이 튀어나와서 접시 깨지면 어때요? 도대체 그 쪼매난 것들이 어디까지 튀어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딱 부러지면서 이렇게 튀어나간 것들이 혈관 속을 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만약에 눈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뇌혈관 쪽에서 막히게 되면 뇌출혈이라든지 왜 어쩔 수 없어요. 뇌 쪽에서도 피는 계속 흘러가고 싶은데 이 조각 같은 것들이 가다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여기서 압력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혈관이 어렸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게 굵고 탄성도 좋고, 이건 혈관은 안 했었나? 탄성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 여기 어느 부분 한 군데가 이렇게 실지그릇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약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압력을 가지고 세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군데가 이렇게 딱 막혀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약했던 부분에 혈관이 어쩔 수 없어요. 부풀겠죠. 요렇게. 부풀다 도저히 못 부풀겠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혈관 관리, 저기 큐비에서 재면은 혈관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 지인분들에게 좀 재달라고 반드시 부탁을 하세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혈관에 탄성이 약해져 있을 때 뼈 조각이라도 가서 막히게 되면 그 뒷부분이 부풀기 시작하면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머리에 꽈리가 생기시는 분, 너무 약하면 예전부터 꽈리가 생겨 계시지만은 꽈리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에서 혈관이 약하신 분들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 골다공증이었을 뿐인데 결국은 뇌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작 류마티스 관절염이었고 퇴행성 관절염이었고 그랬을 뿐인데 약에 의해서 간이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뼈 관리를 하는 것이 위를 관리하는 것이고 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을 관리하는 것이고 콩팥을 관리하는 것이다. 콩팥하고 간 잘 관리해 놓으면 또 심장이 또 무리를 덜 받거든요. 그래서 심장까지도 이렇게 다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골다공증, 언제 많이 생기냐면요. 여성분들이 생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폐경이 오기 시작하면은요. 골을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그 여성 호르몬이 뼈에 코팅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쉽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항상 여성 호르몬이 와서 뼈를 코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뼈가 코팅을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코팅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상태죠.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던 애들을 호르몬이 맨날 날이면 날마다 와서 코팅을 시켰는데 코팅을 안 시켜주니 이제 뼈들이 지 마음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이제 폐경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뼈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뼈 생성 자체도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뼈 생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뼈는 생성 안 되지, 코팅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여자들은요, 칼슘이 없으면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많은 걸로 뭐가 생각나냐면요, 우울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세대 상황이랑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오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어느 부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아야, 요즘은 그냥 가슴이 먹먹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니 아무 일 없는데 그래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어느 날 이정숙 사장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야, 이상해요. 돈도 많고요. 남편도 좋고요. 가정이 굉장히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하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정사님이 그때 아마 그럴 때를 겪고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아 사장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내 나이쯤 되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가슴 한쪽이 이렇게 위장 있는 쪽을 가르치면서요.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서 앞에서 보면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유리같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늙기 전에 배웠잖아요. 그런 게 온다는 걸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우울증이 오는 것 역시도요.
그 자율신경이라든지 그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칼슘이 빠져나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칼슘이 빠져나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니까 충분한 수면을 못 하게 되잖아요. 충분한 수면을 못 하니까 하루 종일 있을 내내 멍한 거예요. 정신이 맑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못 하는 것도 이제 칼슘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제 수면을 잘 자게 하고 우울증을 걸리지 않게 하고 자율신경을 좋게 만들고, 이제 폐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요즘은 폐경이 되고 나면 호르몬제를 병원에서 이렇게 사실 처방을 해서 먹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호르몬을 먹다 보면 뇌에 암이 생길 확률이 92%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은 진짜 서로 많이 싸우대요. 그 생각이 달라서, 이념이 달라서, 신념이 달라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울증 있고 뭐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 죽느니 그냥 뭐지? 암이 확실히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라리 호르몬제를 먹는 게 좋지 않겠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이 생긴다는 보고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라더라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 정말 안 되면 호르몬제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좋은 것은 우리에게 천연으로 여성 호르몬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뼈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테라2가 요런 역할들을, 그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시간이 지금 몇 분 남았나요? 13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하나 더 나갈게요. 네. 수족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바닥 밑에 여기 관절 있죠. 손가락 사이 관절이 있는데 여기 엄지손가락에 관절 있는 요쪽에 보면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손이 이렇게 되게 많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뼈하고는 상관이 크게는 없는데요. 얘가 왜 생기냐 하면은 엄지손가락 위쪽 쪽에 통로가 하나, 혈관이 지나다니고 신경이 지나다니는 혈관이 하나 있는데, 그 혈관이, 그 주위의 근육이요, 이 혈관을 옥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여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죄버리니까 근육이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근육이 유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충분하다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시켜줘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통증이 오기는 왔는데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계속 맞아본들 큰 효과가 없는 게 근육은 계속 옥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는 제가 뼈를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똑같은 성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갔을 때 근육이 이완을 시켜주는 성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댄서. 자, 이 아이스댄서에 갈바닉을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데에는 바디 쉐이핑 젤이 있잖아요. 쉐이핑 젤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이제 근육이 뭉친 거잖아요. 뭉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데는 바디 쉐이핑을 따라올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디 쉐이핑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상간에 수근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엔 아이스댄서, 요게요. 아이스댄스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릎 통증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갈바닉은 쉐이핑이 들어가든 아이스댄스가 들어가든 이쪽에 전류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를 가지고 무릎 마찬가지예요. 바디 쉐이핑 젤을 전류를 사용해서 충분히 무릎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수분을 충분히 집어넣고 난 다음에 통증을 잡아 넣을 수 있는 아이스댄스를 거기 위에 덧바르고 거기에다가 갈바닉을 하시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는 원리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물리치료해도 이 효과는 안 나온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통증을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파마넥스 제품은요, 무릎 연골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트리지 포뮬러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뼈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포뮬러를 권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노화에 관련돼서 그렇고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스스펜 3는 요거,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염증이 너무 많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염증이 너무나 많은 거기 때문에 티그린을 추가로 제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통증을 좀 빨리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순간 통증 제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스텐서에다가 갈바닉까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 질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고 영양을 섭취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 상태를 늘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파이버넷을 반드시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혹시 남편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러지 않던가요? 네,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에도 만약에 이제 손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플 때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한의원에서 가서 침을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진통제를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저도. 오늘 딱 들어보니까, 그것이 또 간이나 심장 쪽에 또 무리가 가줄 수 있고, 안 아프니까 내가 또 쓰잖아요, 또. 많이. 그때 신호를 줄 때에 잠시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제 몸에 좀 미안한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깨닫게 되면, 일단 제 몸에 제일 먼저 한번 적용해보고, 왜냐하면 엄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또,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남편한테도 적용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한테도 적용해보고, 부모님들, 이게, 우리 엄마도 지금은 계속 병원에서 칼슘 뭘 타드세요. 아무리 공품물을 말씀드려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오늘 되게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이제 진작에 갈 건데, 이걸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 엄마 공금을 드시게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이 사명이라는 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고객들한테는 먹으라고 얘기하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유독 가족한테는 안 먹으면 똥질내고 그런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아, 진짜 이것을 내가 제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진짜 제대로 안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좀 저한테는 마음속에 감동이 좀 많이 오고 참 소중한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정팀 미팅을 3일 정도, 3일차에 듣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그분을 제가 또 초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는 저한테 개인톡이나 전화로 주시면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저녁 우리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강사님의 에너지가 다르죠. 아침에 나의 그 컨디션하고 저녁 컨디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똑같은 강의지만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라 어제 강의를 들을 때 아침 내용하고 저녁 내용이 완전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듣는 저도 2번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고 강사님도 2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나 좀 더 잘 안내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강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아니면 진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 아침 8시 하고
저녁 9시는 잠시 그때 다른 일 안 하시고 설거지 조금 쌓아 놓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조금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건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진짜 듣고 싶은데 혹시 해줄 수 있나요?"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인제 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금 조율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조율해서 또 인제 안내를 해 드리고, 아니면 그분한테 꼭 필요한 게 있으시면 또 초대하신 분한테 저희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들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에도 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저녁에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